포도원 일꾼 비유의 그 위치부터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포도원 일꾼 비유는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8장도 이미 후반부에 속했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교훈과 사역을 배운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것이고, 요 배경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전후 문맥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이 계명 율법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다 지켰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잖아요. 근심하면서 갚버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누가 기분이 좋고 자신이 만만해지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보다 완전히 한 수 위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지위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도 받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것이다.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걸 다 축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12지파를 뭐 심판하실 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 배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그 먼저 된 자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먼저 된 자를 부자나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 종교 지도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측근 제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떻게 보이세요? 제자들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다 그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막상 천국에 가보면 나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날 때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순서는 바꿔서 나오지만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전의 주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침 그 김시호 교수님께서 반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게 한 번 반전됐잖아요.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보다 그때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다 인식됐었고, 부자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그 외형적으로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훨씬 더 율법도 잘 지키고, 이 부자만 해도 자기가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려 가지고는 오히려 제자들이 훨씬 앞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앞서간 줄 알고 좀 교만하게 굴다가는 또 다시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 비유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도 반전의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유형의 그 반전의 그 주제가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뭐랄까요, 보완하는 그 교훈을, 아니면 이걸 또다시 더 강화해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비유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요, 비유의 단위는 여기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인클루지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렸었죠.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는 요게 한 문단이라면은요, 제일 앞부분에 단어나 구나 아니면은 장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고, 똑같은 것이 뒤에 한번 다시 나옴으로써 인클루지오를 형성하면서 이 전체를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인클루지오로 요걸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클루지오가 문단을 묶어줄 때 인클루지오 역할을 하는 단어나 구절이 포함될 때도 있고 제외될 때도 있어요.
인클루지오가 묶어줄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클루지오만을 놓고 보면은 이 비유의 문단은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양쪽에 있는 똑같은 문단을 떼어내 버리면은 20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문단을 다르게 봤는데 인클루지오를 조금 무시하고 인클루지오를 가지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비유라고 하는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19장 30절은 베드로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거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그래서 30절은 베드로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비유 양식이 시작되는 것은 20장 1절부터 시작되고 근데 비유는 물론 20장 15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16절이 비유를 설명해주는 해설 부분이기 때문에 붙여서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로 보면은 구조를 저렇게 잡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비유 양식을 존중해서 뭐랄까요 문단을 1절부터 16절까지로 보도록 합니다. 이 비유의 양식은 알레고리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 주제를 지금 설명하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반전의 주제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주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가 강조됐다는 점에서 알레고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따져보자면은 각 요소의 상징이 조금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그 상징 자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고 이래서 알레고리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알레고리적인 성격은 상당히 많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완전히 알레고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면서 해석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유의 구조는 비유 부분하고 해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비유 부분은 1절부터 15절까지고 뒷부분 적용 부분 해설 부분은 16절이고 그 다음에 비유 부분 자체만도 둘로 나뉩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꾼들을 계속 고용하는 장면이고 시간적으로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고용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고용한 일꾼들에게 저녁이 돼서 임금을 쭉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은 일꾼을 여러 번 고용하죠. 5번을 일꾼을 고용하는데 이 5번을 다 다른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 일꾼하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꾼하고 5번째 일꾼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고용되는 일꾼은요 시간은 다 다르지만 조건이 같고 설명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면은 첫 번째 고용에 대한 장면은 세 정도로 나눠서 첫 번째로 고용된 사람, 그 다음에는 중간에 고용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세 정도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생각되고요. 뒷부분은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임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거기 특징은 순서를 거꾸로 주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그 다음에 다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 온 자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처음 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시라 그러면은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렇게 있는데 6시에 온 사람들만 불만했습니까? 9시나 12시에 온 사람들도 불만했습니까? 다 불만했으리라고 짐작이 되죠, 그죠? 저는 거기에 반대하거든요. 이따가 하여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온 자들의 불만, 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은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하고도 불만했다는 식으로 되지 않고 직접 화법으로 12시간이나 일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시간 일했다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거는 뭐랄까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조금이라고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까지 해당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러면은 6시부터 12시까지는 불만자, 불평자,
3시 5시는 불평 들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임의성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에서 제가 직접화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직접화법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 말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를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시간이나 일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줬다. 그러면 불평의 대상자는 1시간만 일한 사람이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중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두 번째 임금 지급 부분은 그 지급하는 장면, 불만하는 장면, 그 불만에 대해서 주인이 대응하는 장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셋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